나스닥이 조정을 좀 음. 심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빠진 만큼 나스닥도 조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코로나 때는 거의 28% 30% 정도 빠졌다가 중간중간에 사실 15% 10% 이런 조정은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안에 나온 조정폭 중에서는 가장 큰 조정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그쵸. 이제 남의 나라 전쟁에 미국까지 가세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이제 원자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6%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과거에 뭐 10% 13%의 조정받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아닌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인제 비트코인도 이제 최근에 많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그래도 쪼끔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얘는 좀 반대로 음. 가는 경향이 최근에 있고, 나스닥과 이제 코인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빠지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 주둔의 전투 부대가 75%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겨냥해서 배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철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철수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이야, 네가 먼저 나 때린 거 아니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이제 명분하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모든 병력들이 거의 우크라이나 쪽으로 겨냥돼서 배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뭐 "대화할 의사가 있다."라고 뭐 러시아 측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사실 주한 대사를 쫓아내는 거는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든 외교를 그냥 거의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조치죠. 맞죠.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백악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 준비하는 듯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진 반면에 이 전쟁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금값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값 같은 역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보시면 이제 금을 쪼끔 많이 선호한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금값이 쪼끔씩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미 동부 쪽은 끊임없이 포탄이 떨어지면서 뭐 "전쟁터나 마찬가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유통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면서 원자재 값들이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 우리처럼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뭐 이제 원자재들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 같은 제조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굉장한 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주가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투자자들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전쟁뿐만 아니라 또 우리한테 다가온 현실이 하나 더 있잖아요. "수입과 원자재 가격 우크라이나 사태로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냐?"라고 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이미 우리는 겪고 있죠, 이런 상황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 물가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통이 제대로 돼야 그 이제 우리가 뭔가를 제조했을 때 만드는 단가들이 떨어져야 그 음. 제조업체에서도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할 텐데, 단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뭐 우리나라 소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별의별 것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먹는 생필품들이 생필품들도 다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뭐 15조 정도 금융 지원을 또 나서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원자재에 대한 확보, 원자재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중에 진짜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많이 음. 올라간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폭등을 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10만 명이 넘었잖아요. 네네.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면서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민들 눈, 코, 입이 다 막혔잖아요. 그거 네. 답답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뭐 서민들 대출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뭐 이제 이것저것 상황이 안 좋은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편의점에서 자가 키트를 팔더라고요. 코로나가 걸렸다 의심하다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가 치료해야 하는, 병원이 이제 수유를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자가 검사 키트가 이제 편의점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자가 키트에서 코로나네. 선생님 저 집에서 몇 주 쉬다 올게요." 약간 요런 느낌이죠. 이제는 뭐 편의점에서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키트 같은 경우를 구매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눈, 코, 입이 다 막힌 이제 선미 경제들 힘든 타점에 지금 자영업자 대출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이게 뭐 장사를 못하게 막았으니까 버티려면은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고, 사실 폐업할 때도 폐업하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폐업을 못해서 버티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서민경제의 연쇄 충돌 뭐 이런 것들 때문인지 최근에 뭐 매출 30억 미만인 자영업자, 뭐 택시 기사까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조금 늘린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다급하게 그 추경을 늘려서 600만 명에게 자가 키트 특보엔 이제 100만 원까지 주는 요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야 뭐 역대급으로 수출이 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출이 늘어난 거 맞습니다. 액수만 보면 화폐 가치도 많이 떨어졌고 원자재 값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물건들이 해외로 이제 수출된 건 맞지만 우리가 사들이는 또 이제 원자재까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경제가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만큼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서민들의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지 다급하게 또 이제 100만 원씩 이렇게 뿌려준다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를 올려도 유동성 파티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의 통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시중의 통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뿌리니까요. 한쪽에서는 주고 한쪽에서는 땡기고, 네, 땡기고. 이게 네. 돌고 돌아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다들 피라미드 구조, 생산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밑에다 뿌려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밑에 위에 있는 사람은 소비를 많이 안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사람이 소수잖아요. 소수가 소비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고 네네. 여긴 다수기 때문에, 그리고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소비하다 하다 위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중에 많이 돈이 풀리고 뭐 해도 경제가 좋아지거나 서민들의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게 좀 팩트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타점에서 지금 당장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요. 브랜드별 치킨값, 햄버거값 한돈에 비교해라. 그래서 아.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외식 가격 공표제로요. 온라인에 공개 물가를 잡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네. 사람들이 이거 소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거 지금 물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유통업체에서 가격을 올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건데, 야 이거 소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헛다리를 잡은 우리 대머리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야 브랜드별로 햄버거값, 치킨값 전부 다 줄 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 먹는 것들 뭐가 있겠어요?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커피, 짜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이거 우리 소울푸드들이잖아. 네. 일반 서민들의 소울푸드들, 이런 프랜차이저들 너희들 이제 외식 가격 공개해라. 공표해라. 근데 다 나와 있지 않나?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야 이거 일단 국민들이 많이 사 먹는 거 이거 가격 공표하면은 얘들이 가격 못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물가를 일순간에 잡지 않을까.'라는 공약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물가 못 올리게 지금 감시하는 거죠. 네, 그쵸. 감시하는 모습들이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야 비싼 거 먹으면 소비자 물가 올라가." 짜장면 드셔야 됩니다. 짬뽕 먹으면 안 돼요. 짬뽕은 말이야 양파 빼고 가격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중국집에서 이제 "야 짬뽕 주문하면 무섭답니다." 단가가 안 나오거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 그 짬뽕에 들어가는 재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네요. 많이 올랐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 이것들 외식 가격을 공표적으로 이제 온라인에 공개를 하면서 이제 비교해서 먹겠죠. 그리고 또 어디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체크하겠다라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과연 잡힐까?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신경을 썼다면 네. 이젠 이제 소상공인들을 뭐 먹나 감시한다는 건가? 다 이거 뭐 스테이크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제일 많이 나가는 것들, 뭐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 먹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12개 품목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비교할 수 있게 여기가 싸다. 싼 데 가서 먹으면 물가 상승률 줄어들지 않. 야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뭐 네네. 냉동갈비도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외식 이거 이렇게 한다고 이게 잡힐까? 그러니까 뭐 문제는 바보야. 문제는 원자재 가격인데 그렇죠. 이게 될까? 나중에 이렇게 한다 하면서 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물가 상승 이유는 뭐다? 서민들이 짜장면을 많이 시켜 먹어서 그런다."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코로나는 국민과 의료진이 함께한 프로젝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은 또 빠져나갔잖아. 아.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진은 이걸 실패라고 볼 수 없다. 왜? 국민과 의료진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넣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는 이제 이거 물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 너희들이 이제 국민과 브랜드들이 함께하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 물가 올라가는 거 니들이 많이 사 먹어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선빵 때리는 거 아닐까? 난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그거에 어. 한 의견 아닌가요? 느끼고 나만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나? 야, 야, 이거 봐봐. 우리가 이렇게 딱 가격표까지 했는데 이거 봐, 니들이 많이 사 먹어서 물가 올라갔어. 왜 짜장면을 작년보다 더 많이 사 먹어?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닐까? 아무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외식 문화가 증가하는데 이 외식 문화다가 물가 상승 원인을 지입해서 이건 사실 국민들이 많이 사 먹어서 이렇게 또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배달비도 조금 드네요. 동일한 상황이죠. 아무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실 우리 토마토랑 이제 그 원유 가격이랑 뭔 상관이냐? 토마토 재배하려면 기름 들어가고요. 예, 고추장 하려면 기름 들어가고요. 간장 하려면 기름 들어가요.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기름이 들어갑니다. 두부 만들려면 두부 제조하는데 기름 들어가죠. 시금치 심으려면 뭐 원동기라도 돌려야 되죠.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름이나 원자재 이런 자원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원가 그 들어가는 부자재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팩트는 이건데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러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